네, 다음 주를 또 미리 준비해 봐야겠죠. 이번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를 예측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. 금요 특집 매일경제신문 박봉건 논설위원님과 함께 할게요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이제 또 한 주도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 네, 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주제로 이야기해 볼까요? 횡보 장세인데요. 네. 오름폭, 내림폭 모두 제한적인, 재미없는 장세죠. 이럴 때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스트레스를 좀 받고 수익을 올리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. 그렇죠. 근데 이런 횡보 장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그동안 많이 이야기했지만 수많은 악재들이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잖아요. 네.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게 2월 24일이었어요.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. 근데 이것도 당장 전이 끝난다는 지금 그런 사인이 보이지 않고 있고, 어차피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지정학적 위기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, 특히 어제 또 그 북한 김정은 정권이 그 ICBM을 쐈잖아요. 이게 모라토리엄, 그러니까 핵실험 안 하고, 그리고 IC 대륙간 탄도미사일, 그러니까 미국을 겨냥할 수 있는 ICBM을 발사하지 않겠다고 4년 4개월 전에 약속을 했는데 이 모라토리움을 파기했어요. 다시 말하면 레드라인을 넘어섰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제재가 나올 수밖에 없고,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예상했던 수순이죠. 정권 교체기 때 항상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또 한국 정권 길들이기 위해서 이런 무력 시위를 해왔고, 계속해서 아마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무력 시위의 수위도 높아질 거예요. 최악의 경우에는 핵실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증시의 가장 큰 하나의 디스카운트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북한 리스크인데, 네. 이 그동안 잠잠했던 북한 리스크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역시 이것도 또 하나의 지정학적 위기가 되면서 우리 장애는 좋지 않은 상당히 악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뭐 우크라이나 침공이랄지 뭐 이런 북한의 비이성적 행동, 이런 모든 게 연결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랄지 이런 문제 해결될 수가 없는 거죠. 단기적으로 볼 때는. 그럼 뭐 국제유가 조금 최근에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원자재랄지 에너지 가격의 불안한 상황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고,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계속 이야기했지만은 지난 2월달 미국 전년 동월 대비 그 물가 상승률이 7.9%를 기록했잖아요. 네. 좀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가 없는 7%, 8% 물가 상승률이라는 거는 과거에 그 남미 정부에서 보던 그런 초인플레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은 물가를 관리해야 되는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가파르게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계속 그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, 연준에서도 그동안 0.25%포인트는 베이비 스텝을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또 인플레이션율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지금 0.5%포인트 빅 스텝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. 네.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고, 특히 또 우리 국내 상황도 보면은 이주열 총재가 이달 말에 퇴임을 하는데 퇴임하는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까지 인플레이션 압력을 이야기했고, 그래서 긴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후임으로 들어오는 이창용 지명자 같은 경우, 저도 뭐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이분이 그 금융위 부위원장도 했고 또 G20 정상회의를 국내에서 개최했을 때 그 기획 단장 역할도 했는데, 제가 그때 취재를 같이 해봤지만은 상당히 원칙론자예요. 원칙론자고 기본적으로 그동안 계속 이창용 IMF 국장으로 일했었죠. 이 직전까지는.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은 계속 한국 경제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이야기를 계속 해왔어요. 이 부채 수준이 너무 높다. 그래서 이 부채를 조절할 수 있는 금리 인상 이야기를 했었고, 결국은 매파적인 성향이 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. 국내 금리도 가파르지는 않겠지만은 상당 폭 인상될 수밖에 없고, 최소한 올해 내 2%까지 도달하지 않겠어요? 그러면은 미 연준 같은 경우도 거의 1년 사이에 제로 금리에서 2%까지 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. 결국은 제가 이 프로에 나와서 몇 번 강조했듯이 금리가 오르면은 이거는 소비 주체인 소비자나 가게나 그리고 생산 주체인 기업이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금융 비용이 높아지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총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의 행보 장세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다.
다만 한 가지 뭐냐면은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악재들이 네. 상당히 노출됐어요. 노출됐기 때문에 이 시장에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기면서 견디고 있는 거죠. 하방 경직성은 강화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한적이지만은 그래도 뭐 낙폭이 과할 때는 저가 매수로 대응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악재가 해소된 것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횡보 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. 실제로 이번 주에는 또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, 빅스텝 때문에 더 힘들었던 시장이었습니다. 여기 더불어서 조심해야 되는 게 채권 시장에서 경기 침체 신호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? 네. 그래서 금리 인상이 경제에 부담을 주고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네. 그 부작용이 경기를 냉각시켜서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채권 시장에서 이런 신호, 시그널이 나온 게 뭐냐면은 장단기 금리 차가 좁혀지고 있어요. 국채든 뭐 회사채든 간에 그 만기 있지 않습니까? 만기 1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30년짜리도 있고 이 그 채권의 수익률 금리라는 게 뭐냐면 내가 돈을 빌리면은 빌린 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 대가가 금리, 인터리스트, 채권 시장 일드라 그래서 YIELD 수익률이에요. 그러니까 1년 동안 내야 되는 이자를 말하는 거죠. 보통 우리가 그 수익률 금리를 이야기할 때 신용도를 이야기하죠. 네. 신용이 높은 사람과 또는 기관, 신용이 낮은 기관과 개인 이야기해봤을 때 신용이 높으면은 당연히 돈 뗄 염려가 떨어지니까 그 돈을 빌려주는 대가인 금리가 낮아지겠죠. 그 반대의 경우 신용이 나쁜 경우는 당연히 돈 뗄 수 있는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. 이런 신용도도 있지만은 이 기간에 대한 만기가 짧냐 기냐에 따라서 또 금리가 바뀌는데 당연히 단기 금리보다는 장기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하면은 돈을 빌렸는데 기간이 길어지면은 불확실성이 커지잖아요. 네. 그럼 돈을 빌려준 측에서는 당연히 더 높은 이자를 받아야 되는 거고.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수익률 이야기할 때 X축에다가 그 채권, 국채 만기를 쭉 뭐 1년, 뭐 5년, 뭐 10년, 30년 쭉 나래비를 세우고 Y축에다가 수익률을 세우면은 당연히 만기가 길어질수록 이 수익률 곡선이 일드 커브라고 그러는데 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죠. 이게 정상적인 궤적인데 만약 이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하지 않고 우상향을 하지만은 좀 평평하게 이어진다. 다시 하면 단기 금리나 장기 금리나 큰 차이가 없다라는 이런 신호가 나오면은 이게 경기 침체 신호가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은 만약에 제가 기업을 운영을 하는데 나중에 경제가 좋아질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경기가 좋아져서 비즈니스 잘 낼 거라 생각한다 그러면은 돈을 빌려서라도 사람을 고용을 하고 더 많이 생산하겠죠. 그러면은 네. 돈을 빌리는 수요가 많아진단 말이에요. 그러면 당연히 금리는 올라가겠죠. 근데 미래 경기 전망이 안 좋아서 돈을 빌리는 수요가 떨어지면 당연히 금리는 떨어지겠죠. 다시 말하면 경기가 안 좋다는 전망이 강해지고 경기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면 당연히 장기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럼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 간 차이가 좁혀지는 거죠. 네. 그게 바로 경기 침체를 보여주는 경기 침체를 전망할 수 있는 신호가 되는 건데 그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하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최근에 0.2%포인트 차이로 좁혀졌어요. 이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1% 가까이 벌어져 있었거든요. 좁혀진 거예요, 다시 말하면. 그렇다면 이게 바로 이게 금리 인상에 따른 불안감 시장이 전해지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들면서 경기 전망에 대한 이런 경기 주체들의 그 기대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주 증시에서 주요하게 봐야 되는 이벤트나 변수는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죠. 네,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단기 금리차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더 벌어지는지 아니면 좁혀지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. 네. 당연히 외국인 수급도 봐야 되고, 근데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제가 몇 번씩 이야기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거의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움직이지 않고서는 장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. 근데 최근에 나왔지만 삼성 그 패밀리의 증여세 문제 나오는데 이 천문학적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팔아야 된다는 거죠. 물량 부담에 대한 이게 있기 때문에
힘을 못 받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 주가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장단기 금리차 움직임이 중요해 보입니다.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 침체 둔화에 대한 시그널이 될 수 있으니까요. 여러분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요. 노사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